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분류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까요?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분류는 사실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이성의 남녀가 모이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혼 남녀들이라면 만나거나 애인 관계로 발전하는 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뻔히 있는 남녀들이 이성적으로 만남을 시작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남편들이 바람나는 경우에는 보통은 술집이나 노래방 등 술과 유흥으로 관련된 업소, 혹은 동호회나 동창 모임 밴드, 혹은 같은 직장 내 등이 가장 많습니다. 카페 회원들의 댓글 참여로 내 남편은 어디서 어떻게 불륜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오 마이 갓 하고 기함할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결론은 불륜은 정말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불륜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댓글 내용들을 제가 읽어드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덧붙여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사무실에 공사 관련해서 영업하러 온 여자였어요. 알바로 일한 여자였는데요. 처음에는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서로 전화번호 교환도 하고 그 다음엔 운동도 같이 다니고 그러다가 낮이나 밤이나 매일 상간녀를 만나게 되면서 어느새 연애질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발견한 통화 내역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썸을 타고 있더라고요. 네. 업무 때문에 연결되어가지고 보통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이제 갑과 을 중에 을인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걸 빌미로 일을 빌미로 서로 이제 아주 당당하게 만남을 하다가 점점점 불륜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골프 동호회 내에 있는 불륜 커플이었던 형과 친하게 지내다가 동호회 내에 있는 상간녀가 친구를 소개해줬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그 동호회 내에 그 불륜을 저지르는 형의 와이프도 회원이었어요. 결국은 와이프가 있는 그 모임에서도 바람을 폈다라는 거죠. 이런 쓰레기들. 네, 사실 골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골프 관련된 방송을 했을 때도 라운딩 간다고 그러면 남자들끼리만 간다고 해도 100%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조인해가지고 남녀 커플로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골프 경기하는 거는 뭐 스포츠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경기가 마치고 나서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뒷풀이를 할 때 서로 뭐 식골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편분들이 골프를 친다 그러면 아내분들도 같이 연습장 다니시고 골프 치시기 바랍니다. 뭐 귀찮아서 내 체질은 아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부부는 모든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도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픽업까지 해주고 일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또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하청 일 같은 이제 거친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여자들이 뭐 돈도 뜯어가는 등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뭐 침대 사주고 생활비 대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여자들이 바람 나는 경우에 남편이 없는 이혼녀들도 많고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 여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제 기야말 노릇인데요. 뭐 종교랑 바람은 별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저녁 밥 모임이었는데 처음으로 저녁 밥 식사 모임을 했는데 지인이 그 상간녀를 초대를 해서 처음 보게 되었고 그날 봤던 그때 그 기분 나쁜 기분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나서는 정작 식사 모임은 없어졌지만 그 여자와 처음 모임에 참석했던 그 크리스찬 모임에 참석했던 분과 이 아내분 남편분이 바람이 났다라는 거죠. 뭐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은 교회 목사님들도 바람난 경우 있고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 바람난 경우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 분께서는 상간자가 1, 2, 3, 3명이 있는데요. 그 3명 다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상간녀는 거래처 직원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술집에서 친구랑 술 마시는데 남편이 친구랑 와서 먼저 찝쩍거렸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끼가 많은 거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네요 라면서 합석해서 그 뒤로 바람을 피웠고 연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상간녀는 등산 동호회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등산 동호회, 운동 동호회 바람 진짜 많이 나거든요.
꼭 동호회 활동은 아내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상간녀는 아내분 힘드셨겠어요. 저도 상간녀 2명이었지만 3분이나 되니까 회사 동료랑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고 주말에 놀러 다니고 예, 그러니까 직장 내 사내 불륜이라는 거죠. 취미를 빌미로 회사에서 이런 취미가 있어서 사진 찍기 동호회야라고 하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불륜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가가지고 그 회식을 하면서 원나잇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남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약간 긴장이 풀리면서 자기가 모르는 지역이니까 자기 행동에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출장 가서 낮에는 일을 하죠. 저녁에는 술을 마시다가 출장 같이 간 사람들이랑 나이트를 간다던가 뭐 술집을 간다던가 그러면서 책임질 필요도 없고 내가 모르는 지역이니까 원나잇을 하고 호텔방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게 잘 맞다. 섹스가 잘 맞다. 그러면은 아주 먼 거리 있어 배를 타고라서도 만나고 아니면은 뭐 주말에 어디 중간 지역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분께서는 이제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데요. 사실 보험 설계사들이 남자를 꼬실 때 혼자 있는 남자, 늙은 남자, 외로운 남자부터 공략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불륜이 목적이 아니고 보험 매출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을 사냥하고 다니다가 일부러 이제 그런 남자들이 많을 것 같은 지역에 뭐 체육관이나 뭐 헬스장이나 이런 곳에 향수도 뿌리고 화장도 하고 저녁 시간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시간 많이 남아있는 외로운 남자들을 알짱알짱 거리면서 뭐 밥 한 끼 먹자는 식으로 꽃뱀 형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보험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보험을 다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불쌍한 척 하면서 보험 가입한 것뿐만 아니라 돈도 뜯어내거든요. 최소 1억이라고 하잖아요. 잘못 걸리면. 네,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모르던 보험을 가입되어 있다.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싶으면 보험 상관자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분께서는 이제 또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남편은 관리자이고 아내 그 상간녀가 현장직인 경우가 많았어요. 위아래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설비들이 고장이 나면 고장났다라고 계속 엉겨 붙어가지고 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술을 먹인 다음에 의도적으로 이제 술을 일부러 많지 않은 척 하겠죠. 그러다 데려다 주면은 혼자 사는 경우에 이혼녀라고 합니다. 이분은. 막 몸을 막 못 가는 척 하다가도 번호키는 띠띠띠띠띠 잘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막 옷을 벗고 당신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덤벼가지고 이런 상황이 어떤 남자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미 이제 목표 대상물을 정해놓고 술을 먹고 잘 됐다, 계획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다른 분도 거기다 댓글을 다신 게 뭐냐면은, 갑자기 술 취한 척 하더니 뭐 번호키는 너무너무 잘 열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편 그 앞에서 옷도 다 벗고 씻어야 된다고 들어가더래요. 이런 상황에 남자들 고자 아니고 고추 안 서는 사람들, 아니 고추 안 서도 비벼는 보겠죠. 이렇게 여자들이 나 따먹으라고 들이대는데 어떻게 사고를 안 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술이랑 관련해서 진짜 사고처럼 난 다음에 불륜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 사연은 이제 동창 모임이 있게 되는데, 사실 동창 모임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중학교 동창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60이라도 내가 중학생이 된 기분이 들고 서로가 약간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지역에서 살았던 그런 부분, 그리고 어렸을 때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동심.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인데 동창 모임 사진 딱 찍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웃고 있는데 지네들은 중학생이 된 느낌인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살 초반에 만났던 애들이 뭐 40줄이 돼서 만났는데 그 펜션을 빌려가지고 불륜 현장을 덮쳤더니 미키마우스 머리띠 서로 하고 있고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이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렘을 많이 느끼는 거죠. 동창 모임의 문제는 뭐냐면 동창 모임하고 끝나고 가다가 술 먹고 집에 데려다 준다 하다가 뭐 서로 뭐 이성적으로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여관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모임이 딱 되고, 그리고 서로 아름아름 동창 불륜 모임이 또 다른 애도 같이 밥 먹자 해서 엮어져서 4명이 같이 먹고 논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창 모임도 정말 상담해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불륜인 경우에 밴드 있죠. 남편분 핸드폰에 밴드가 깔려있고 유달리 밴드 보는 횟수가 많다라면 바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같은 목표로 같은 동호회나 취미 같은 이유로 밴드에 참석했다가 나중에 2명이 서로 눈이 맞으면은 2명만의 방을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사전 나누고 이런 얘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떠들어 대거든요. 밴드에 비번이 걸려 있거나 하는 경우라면은 불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문제는 이 불륜하는 애들이 야 새끼 친다라고 표현하죠. 네 친구 한번 데리고 와봐. 야 너 친구 없냐? 그래서 처음에는 2명 놀다가 4명이 같이 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러 가고 밥을 먹고,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여관을 빌려놓고 너는 102호에 들어가고 나는 103호 들어가고 끝나고 같이 나와서 같이 밥 먹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뭐 약간 질이 나쁘거나 싱글 중에 뭐 자유롭게 살고 있는 남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남편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난다는 건 약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싱글들이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이유로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자들 만나는 게 자기들 목표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유부남이 끼게 되면은 아 이런 세상이 있네? 자유를 꿈꾸게 되고 거기에 나온 여자랑 같이 붙어서 불륜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정말 기이한 사연인데요. 제가 옛날에 여풍당당 방송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자매 둘이서 나이트를 다니면서 남자들을 꼬드기고 아내분 바람인 경우인데 그 남편이 전화해서 어디 하면 언니랑 지금 언니랑 같이 밥 먹고 있어. 언니 바꿔줄게. 하면 왜 이래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언니 집에서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람 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네, 설명드릴게요. 시동생이 본인이 상간녀가 있었던 거죠. 바람을 폈는데 그 상간녀의 언니를 이 아내분의 형에게 소개를 시켜준 경우입니다. 그럼 아내는 뭔가요? 형제 2명, 자매 2명이서 서로 바람을 핀 거죠. 근데 이 시동생이 유부남이었는데 이런 바람질로 인해서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고 아내분께서 아주 현명하게 이 외도상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시동생하고 이 아내분의 남편분하고는 의절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의절하는 게 맞죠. 사람 같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 형님한테 지만 바람 피면 되는 거지 다른 상간녀를 그 언니를 소개시켜준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거기다가 이 상간녀 같은 경우는 좀 악질 중 최악이었거든요. 자기가 카드나 보험일 같은 거 하면서 막 돈을 계속 뺏으려고 했고 투자금을 받으려고 해서 안 되니까 이 아내분한테 자폭을 했다란 말이에요. 상간녀는 다 나쁘지만 상간녀에도 재질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고 아내분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가 자매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는 말 같지도 않은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서로 쪽팔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형하고 같이 그 상대의 그 자매하고 바람을 필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콩가루의 대서사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오록 나왔네요. 콩가루의 대서사시. 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분이 되게 못생겼는데 그걸 안 되니까 명품 옷이나 시계나 외제차 같은 거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가지고 강남역 근처에 술집이나 와인바에서 서빙하는 여자애들을 살살 꼬셔갖고 돈 많은 척 하면서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두고 바람을 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업소 같은 경우에 바람 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업소에 가서 뭐 술값으로 날리는 돈보다 스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걔네들이 병신이 아닌 이상은 30대 전후인 애들이 50살 먹은 20살 넘은 남자애들이 좋아서 몸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돈을 뺏는 거죠. 한 번 자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고 그러다가 진짜 몇 억까지도 날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네, 그 밑에 사연도 마찬가지로 직장 내 불륜을 해서 가출까지 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아내분의 남편분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자기 와이프의 친구였던 여자를 소개까지 시켜준 거예요. 미쳤죠. 지네 집이 아작난 건 지 잘못인데 왜 멀쩡한 집구석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직장에서 잘 되려고 소개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네요. 네. 네, 그런 다음에는 지금 글을 읽어보면 대동소이한데요. 남편들의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 관련돼서 뭐 언니나 친구나 뭐 아는 사람이나 다 불러가지고 같이 노는 거예요. 여행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약간 죄책감이 없죠. 왜냐면 남자 여자 둘만 만나면 진짜 불륜 같은데 두 명 만나다 보면 모임이야 하고 적당껏 둘러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 바람 피는 남자가 내 남편이 바람 필 때 누구 씨랑 같이 우리 둘이 어디 가기로 했어요. 뭐 낚시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냥 빌미라던가 어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남자끼리 노니까 믿게 되는데 알고 보면 남자 여자 쌍쌍으로 같이 놀고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직장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제가 말할 때 이혼 상간녀보다 직장 상간녀 중에 이혼 상간녀도 있거든요. 정말로 떼어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도 같은 직장에서 뭐 직급도 높은 편이네요. 시작을 했는데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퍼즐처럼 맞춰진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때 바람을 피기 시작했을 때 남편분은 스킨십이랑 대화가 없어지고 잠자리를 피하고 뭔가 정서적으로 멀어진 느낌, 솔직히 결핍감이 느껴집니다. 괜히 남편을 보면 좀
이상하게 싫어지고 미워지고 서운한 감정이 들거든요. 내 아내분은 혼자라는 느낌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빛이 서늘해집니다. 이건 정답이고요. 뱀의 눈깔이 됩니다. 이때까지 보지 못한, 왜냐하면 숨겨야 되지, 거짓말해야 되지, 그 여자가 더 좋고 와이프가 꼴보기 싫거든요. 눈빛이 뱀 눈깔이 됩니다. 그리고 옷에 엄청 신경을 쓰고 혼자 백화점 가서 옷도 사 입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같은 공간에 같이 가족이 놀러 갔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영혼이 사라진 사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불륜을 했는데 6년째 불륜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상담 받으시고 해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해결 안 될 불륜은 없습니다. 그거는 끝까지 가면 누구나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남편하고 바람이 난다던가, 학교 선생님이랑 뭐 학부모 엄마랑 바람이 난다거나,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네, 남편이 가르치는 아이의 엄마인데 주변 학부모한테 그 전부터 약을 친 거죠. 본인 남편과 그 아이를 가리키는 아내분의 남편을 비교를 하면서 모든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지고 불륜을 했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들이대면은 남자들은 다 잘 넘어가죠. 누가 자기 좋다는데 어떻게 뭐 그러겠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는 뭐 술집 여자들은 기본적인 거고요.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저도 상간녀가 2명이었지만 상간녀가 1번, 2번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은 이 아내분들 속이 아닐 겁니다. 둘 다 끝나고 정리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예.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남편이랑 이혼을 안 하는 이유, 야, 사귄 여자 2명이나 됐어? 사귄 지가 5년이 넘었어? 나 같으면 버려. 그거 본인들이 직접 당하게 되면은 더 매달리고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외도 상황은 다 정리를 하고 남편이 제자리로 되돌아왔을 때 둘 사이를 살펴보고 나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는지 할 걸 다 해보시고 이혼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내분들이 전 이혼 안 해요 하는데, 인격적인 장애가 있거나 이건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평생 바람이라던가 그냥 폭행이라던가 폭언을 한다던가 도박을 한다던가 정말 고쳐지지 않고 인성이 바닥인 경우에는 이혼을 빨리 선택하는 게 아내분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 피는 거랑 또 다르게 인성이 바닥인 사람들, 나한테 가스라이팅하고 나를 원래 내 모습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랑은 계속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생각을 바꾸시고 빠른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사연으로는 그 요즘에 오픈 채팅 있죠. 오픈 채팅에 들어가서 바람난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픈 채팅에서 같이 뭐 하다가 술 모임 한번 하다가 둘이 이제 데려다 주다가 눈이 맞으면 둘만 방 만들어가지고 계속 채팅으로 해서 바람이 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할 게, 그 남편이 오픈 채팅을 하는 눈치가 보이면은 그거는 바람의 시작의 그 전조현상이다 생각하시고 오픈 채팅을 못하도록 막거나 하시는 방법으로 바람을 초기에 처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은 게 회사 대표랑 직원 관계요. 상사랑 직원도 많았지만 대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회사 대표니까 내가 뭐 그걸 알린다고 해서 타격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진짜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회사 대표라고 해서 아주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작은 규모의 대표나 뭐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하고 그 밑에 직원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술집년이나 아니면 사귀었던 여자들은 요즘에 많이 나온 얘기가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킵니다. 뭐 비서 겸 비슷하게 별 없던 자리도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랑 계속 만나는 거죠. 1년 근무한 적도 있고 3년, 4년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직원하고 대표 관계인 것처럼 하면서 아주 은밀하게 둘 사이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진짜 사악하고 버릇없는 거죠. 그 여자를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켜서 일까지 시킨다? 그 완전 무관 신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아내분들 기함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제가 상담하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여러분들, 불륜은 정말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남편을 관리하고 또 관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우자 외도 징후에 대해서는 남편 바람, 아내 바람 다 방송을 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설마 내 남편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설마가 사람 잡거든요. 항상 예의주시해서 그런 기미가 보일 때 빨리 그 관계를 종료시켜야 여러분들 나중에 더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랑 다른 눈빛과 행동들,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 등 태도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포커페이스 하시고 들잡이 하지 마시고 확실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